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오늘 부산을 찾았습니다. 예정에 없던 일정, 이 부산을 찾았는데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만남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됐었지만, 그리고 인요한 위원장이 강연을 맨 앞에서 들었지만 두 사람의 만남은 불발됐습니다. 이준석 대표와의 만남이 왜 불발됐는지 먼저 이 장면부터 보고 오시죠. What have you learned from the recent council election? Have you tried talking to people of council? If so, then tell me please what you have learned from them. At the moment, I have not much to tell you. 영어를 적어도 훨씬 잘한다. 자, 이윤찬 부대변인, 오늘 부산에서 이현주 전 의원과 이준석 전 대표가 이제 토론회, 토크 콘서트를 했는데 그 자리에 인요한 위원장이 갑자기 비행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맨 앞자리에서 강연을 1시간 반 동안 들었는데 저 장면은 맨 앞에서 서로 이제 소개하는 장면인데 이준석 전 대표가 뜬금없이 영어로 자기를 소개를 했어요. 저건 무슨 의미입니까? 아마 좀 더 거리를 두려는 것을 좀 더 일찍 한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만남은 좀 아쉽게 불발은 됐지만 이 모습 자체를 국민들께서 다 각자 판단을 해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결국 정치인의 행보는 진정성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 인요한 위원장은 진정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혁신위를 구성할 때부터 친 이준석계로 불리는 천하람 당협위원장이나 김용태 전 최고위원 같은 인사들에게 영입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들이 고사를 했기 때문에 인요한 위원장은 혁신위 구성 초반부터 당내 통합을 우선 하려는 움직임을 꾸준히 보여왔고 그 연장선에서 오늘 예고에 없이 부산을 찾았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여당 인사긴 하지만 야당보다 더 강하게 비판, 비난, 조롱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해야만 한다는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이준석 전 대표가 어쨌든 온다는 소식을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전 SNS에 이런 글을 올렸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네. 화면을 보실까요? 예, 통미봉담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자, 통미봉남, 화전 양면책은 휴전선이네요. 휴전선 이북의 친구들이 자주 쓰는 기본 전술이지요. 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자, 김영주 의원님, 이건 무슨 뜻입니까? 갑자기 북한이 튀어나오네요. 실제적으로 보면 이제 북한이 쓰는 거죠. 남한하고 대화하지 않고 미국과 바로 대화하고 남한을 무시하고, 그리고 실제로 한편으로는 화해를 얘기한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처럼 뒤로는 말하자면 핵을 연구하고 무기를 가다듬고 이런 양면책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인요한 위원장의 역할은 나의 신당 창당을 막는 화해 체계에 불과하지만 실제로 국민의힘의 대통령과 당대표가 나를 그렇게 친구로 보지 않는다 뜻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나는 당신들이 하는 화해 제스처에 쏘가 넘어가지 않겠다. 결과적으로 그 국민의힘의 재창당과 과정, 혁신의 과정에서 나는 희생물에 불과할 것이다. 그런 스스로의 생각을 하고 쏘가 넘어가지 않겠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 이준석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12월까지는 이와 같은 우리가 국민들이 보기에도 낯뜨거운 사항들이 여러 차례 만들어질 수 있지 않겠냐라고 보여집니다. 예. 자, 이준석 대표 오늘 기자들 앞에서 참 많은 얘기를 꺼냈습니다. 자, 이 대표의 목소리 또 들어보시겠습니다. 공천됐다 그러면 국민의힘에 생각이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 저는 누구보다도 노원구 상계동에서 공천받아고 뛰고 싶은 사람이죠. 그런데 지금 어떤 정신이 나간 사람들이 다른 당 의원한테 안철수, 정진석이라는 정신 나간 사람들이 가가지고 해외에서 이준석이 노원병에 공천 줘가지고 떨어뜨리자라는 얘기를 하고 다녔다는 걸 듣고 서울 강북 지역에 뛰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꿈을 짓밟는 겁니다.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진짜. 이자들의 생각에 부합하는 행동을 할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걸 하겠습니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자, 서정욱 변호사님, 저 발언을 보면 노원병에 나가고 싶
싶다는 걸까요? 아닌 걸까요? 그러니까 보면 본인에게 노원병 가서 장렬하게 전사하라라고 누군가가 국민의힘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다니는데 나는 그럴 생각이 없다. 그리고 저 얘기는 내가 노원병 나가서 이기겠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난 노원병 안 나가겠다는 뜻입니까? 노원병에 나가서 이길 수가 없죠. 그 정도는 이준석 대표도 그 정도는 판단 능력이 있을 겁니다. 아마 노원병에 나가면 필패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오히려 사지로 내를 뜸이니까 나는 따를 수 없다. 이 말은 결국 나는 탈당한다. 탈당해서 무소속이든 신당이든 한다. 이런 게 의미로 보이고요. 저는 인요한 위원장님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 정통 보수층에서 좀 비판도 많아요. 아니 이준석이라는 저런 분이 거의 완전히 암세포처럼 이게 도려내면 되지. 왜 이렇게 비굴하게까지 비칠 정도로 정치 선배님 하면서 이렇게 매달리는가. 인요한 위원장님이 좀 비판도 많이 받고 있어요. 근데 저는요 개인적으로는 인요한 위원장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저는 평가해요. 왜냐하면요. 어차피 이준석 전 대표는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분열이 되는데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가? 이게 문제될 거예요. 지금 인요한 위원장님은 진심으로 이준석 대표를 포용하려고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전 대표가 배지에 욕심이 나서 그대로 분열로 나가잖아요. 그렇다면 보수 분열의 책임은 이준석한테 있다. 이런 여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예. 그 점에서는 저는 상당히 인요한 위원장님이 품지는 못하더라도 저렇게 노력하는 모습은 아마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예. 자, 인요한 위원장이 1시간 반가량의 콘서트를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자리를 떴는데 나가면서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어떻게 보셨나요? 저를 나온 것 같습니다. 신당 상당에 대한 의지가 좀 강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오늘은 들으려고 왔습니다. 추가적인 내용 더 얘기는 안 하실 예정입니다. 많이 생각해보고 서울에서 답변하겠습니다. 이후 또 만났을 계획이나 이런 건 없으신가요? 추가적인 만남은 더 기대할 수 없을까요? 네, 인요한 위원장 표정은 좀 굳은 표정으로 자리를 떠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자, 이준석 대표의 이 발언 때문에 좀 화가 난 듯한 모습입니다. 들어보시죠. 서울에 있는 환자가 서울에 환자가 있는 건 확실한데요. 그게 누군지는 오히려 인요한 위원장이 의사시니까 잘 알아보시지 않을까. 제일 실망했던 말은 이거였습니다. 당에다가 쓴 약을 먹이겠다. 이번에 강서구청 보궐선거에서 민심이 당이 싫어가지고 투표를 안 한 것이었다고 진단하시는 거라면은 저는 오진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행위가 오진 플러스 엉뚱한 사람한테 약 먹이는 거거든요. 예, 제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장 의원님, 이 위원장은 이제 세브란스의 의사입니다. 근데 의사 앞에서 오진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의 원인은 이준석 내가 아니라 용산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애둘러서 국민의힘 집권 여당과 그리고 용산 대통령실까지 다 같이 비판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텐데요. 그동안 혁신위원회와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와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그동안은 이준석 전 대표가 영리하게 본인의 소위 몸값을 올리는 전략을 좀 추구하고 있었다라고 평가할 지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나온 발언의 수위들은 사실 예상했던 것보다 굉장히 센 수위 이야기들이 나왔는데요. 뭐 이자들이라는 표현이라든지 이자들이 싫어하는 것을 하겠다. 라든지 서울에 환자가 있다. 이런 말은 사실 일반 국민들이 들으시기에도 좀 불편할 수 있는 정도의 발언 수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언제까지 참아줘야겠느냐라는 여론이 형성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본인도 좀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의 더더욱 공간이 좁아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사실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준석 전 대표가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는 정확히 알기 어렵지만 신당 창당이나 또는 탈당까지도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이준석 전 대표의 발언이 오늘 굉장히 셌습니다. 자,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말론도
혁신을 얘기해요. 우리가 가장 찾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준석이 아닌데 이준석 같은 사람 찾고 있잖아요. 왜냐? 선거에 이기려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는데 다만 이준석한테 해놓은 짓이 있기 때문에 이준석 아닌 이준석을 찾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한테 구체적인 정당의 지향점이나 만약 3시간, 4시간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기본의 공통분모를 지킬 수 있는 정상인들끼리 모여가지고 하는 정당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전무후무할 것 같다. 예, 이민찬 대표 정상인들 나오고요. 뭐 환자 나오고요. 오늘 발언이 일부러 들으라고 한 얘기 같긴 한데 왜 저렇게 갑자기 세게 얘기를 하는 걸까요? 이준석 대표에게 저는 사심이 없다면 좀 불신의 늪에서 빠져나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불신이 아주 깊게 자리 잡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혁신의 입구는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혁신을 시작하느냐에 대한 생각은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혁신의 출구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할 겁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오늘 한 발언 중에요. 대화의 전제 조건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유한 위원장과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인유한 위원장이 그동안 취임하고 한 여러 발언들을 보면 용산에도 할 말은 해야 한다. 중진들, 험지출마해라. 이렇게 그동안 혁신의 출구에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많은 얘기들을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던지면서 혁신을 끌어오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얘기한 전제 조건도 이 부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할 말은 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전제 조건이. 예. 이거를 인유한 혁신위원장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공이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못 만난 이유가 뭐가 있죠? 왜 같이 혁신을 구상하지 못하는 거죠? 전 이런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또한 21년도로 잠깐 시계를 돌려보면 이준석 전 대표가 당시 재임하고 있을 때입니다. 부동산 불법 의혹이 불거졌을 때예요. 그때도 불법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는데 6명의 의원들에게 이준석 전 대표가 탈당을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서 했던 말이 대선 승리를 위해 단합해야 한다. 선당 후사를 해달라는 얘기를 했어요. 저는 지금 이 말을 이준석 전 대표에게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이게 이준석 대표가 저거는 제가 보기에 자아도취가 유분수지 자기 자신을 너무 높이 평가하는 이런 게 행태고요. 제가 알기로요. 국민의힘이 이게 청년들을 찾고 있어요. 근데 가장 이준석스럽지 않은 청년을 찾고 있습니다. 이준석을 찾고 있는 게 아니에요. 같은. 예. 이준석의 정치는 정말 이게 예의 없고 그다음에 세대 포이론 분열 조장하고 또 이게 남녀 갈등 조장하고 툭하게 가출하고 이런 이준석 같은 사람을 왜 찾겠습니까? 가장 이준석스럽지 않은 정말 이게 모범적인 이런 이게 청년 정치를 찾고 있다. 저거는 이게 자아도취도 유분수다. 저게 바로 본인이 환자가 아닌가 이래 보입니다. 예, 이준석 전 대표와 과거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티격태격 많이 갈라졌다 붙었다가 많은 일들이 벌어졌는데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 대표와 화합을 하면서 결국은 대선에서 이길 수 있었던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 장면 한번 보고 오시죠. 아니 우리 대표님을 갖다 지방에 이렇게 지방을 가시려고 그러면 수행도 좀 옆에 붙이고 이렇게 해서 가야지. 아 이렇게 그냥 가방 하나 들고 이렇게 막 돌아다니시게 해서 되겠나 이거. 저희는 정말 국민이 바라는 정권 교체 이외에 다른 목적이 없음을 오늘 확인했습니다. 자, 저게 불과 2021년 12월 3일이니까 저 사건만이 아니었겠습니다만 이 회동을 계기로 해서 국민의힘이 다시 뭉칠 수 있는 그때 그게 됐다고 많이들 보도가 됐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승리를 했었고요. 이 장면이 이번 총선, 내년 총선에서 다시 연출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바라는 바가 저런 장면, 최소한 대통령이나 당 대표가 직접 자기에게 거의 찾아오기를 전화가 걸려오기를 그래서 자기가 떳떳하게 봐라 내가 이겼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게 그 기간을 12월 초까지 잡아놓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느끼기에는 이준석 대표가 신당을 한다 해도 그 당이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러나 그 전제는 이준석 대표가 신당을 한다고 선언하는 순간 국민의힘의 수도권 선거가 굉장히 어지러워집니다. 아시다시피 1, 2%로
거의 100석이 지난번에도 날아간 게 사실이거든요. 뭐 완사이다에게 진 지역구는 없습니다. 수도권도. 근데 그렇게 100석 차이가 나버렸단 말이죠. 그런 것을 이준석 대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뭐 본인이 버틸 만큼 버티고 오늘도 완전히 인내력 테스트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인요한 위원장한테 얘기하는 것은 당신이 대통령에게 이준석 대표에게 조금 더 한 번 더 저런 모습을 보여줄 수 없는가라는 메신저로서 역할을 해라. 그렇게 이제 지시를 했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해요. 예.